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빈의 청년나우 진행의 강사빈입니다. 오는 3월 8일이죠.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는 1인의 당대표, 그 다음에 4인의 최고위원, 그 다음에 1인의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분들께 이번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는 누가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후보들이 자신들의 면면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께는 연락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사빈의 청년나우에서 특별 대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김영호 전 장제원 의원실 보좌관님 앉아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청년 최고위원 선거 너무 뽑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어떤 이력들을 많이 살펴보기가 어려웠어서 우리 주민분들 역시 더 궁금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우리 김영호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남일보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나온 김영호입니다. 유일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34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수의 심장인 이게 대구 경북 영남일보에 초청받아서 제 소개를 올릴 수 있어 큰 영광이고 좀 좋은 목소리, 좋은 메시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면서 누군가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도는데요.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던 청년 정치와 너무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2030 세대가 정말 혐오하던 그런 기존 구태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 정치에서도 이렇게 답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 좀 다양하고 여러 목소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될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 없도록 매듭을 짓겠다라는 말에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 정치인이 맞나라는 분노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번에 좀 용기 내서 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청년 최고위원회 직접 출마를 하신 건 답답해서 내가 뛰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정말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는 예.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법부 산하의 사법연수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행정부 산하인 법무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입법부 산하인 국회의원실에서도 최근까지 보좌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직접 정치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정치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정말 합리적이고 약간 중도적인 여러 세대의 공감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없다. 정말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 세대를 대표한다는 청년 정치에서도 반복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일반인인 또 직장인인 제가 차라리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영호 후보를 두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당장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만 들어가 봐도 장례참 방지법 이름을 걸고 지금 공약들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제 조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공약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가치와 청년 정치가 어떤 건지부터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계파와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 청년의 가치이고 또 권력이 아닌 세대를 대변하는 게 청년 정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큰 논란이 되었던 장애천 방지법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는 청년당이 독립재정을 바탕으로 독립정당이 된다면 그 당원의 전문에 권력이 아닌 세대를 대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적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장 후보나 다른 분들을 보면 기성 정치인들 행사에 어울리고 오늘은 누구 만났어요? 누구랑 밥 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청년 정치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구태스럽고 되게 애처로운 한편에 표를 구걸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부터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유력한 후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장제원 의원실에서 근무하셨죠. 근데 장제원 의원은 공교롭게도 우리 김영호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메시지를 통해서 장해찬 이사장을 지지 선언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반응에 대한 입장은 있습니까? 뭐 의원님의 정치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하고 네. 다만 제가 겪은 장제원 의원님은 굉장히 좀 편견 없고 좀 합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은 다르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게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주실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뭐 전혀 뭐 염려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 출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전에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경력도 가지고 있지만 뭐 그런 세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2030 세대는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추종이나 뭐 맹목적인 충성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개개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계속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변했다기보다는 뭐 민주당이 변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입사를 했을 20년 5월에는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는 180석의 민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책의 실패, 그리고 보궐선거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 그리고 또 조국의 내로남불, 또 이재명의 방탄국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2030이 등을 돌렸어요.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저는 법조인으로서 한편으로 좀 자괴감마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뭐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지금 나와 있는 청년 정치인들 모두 다 그때 등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선택의 연속에서 우연히 장제원 의원님께서 보좌관으로 기회를 주셔서 당을 바꿔서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만큼은 좀 굉장히 좀 정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처럼 뭐 그냥 일반인들, 그냥 뭐 직장 다니던 우리 2030 세대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걸 누군가가 조금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뭐 전통적인 유능한 보수, 강력한 보수를 좀 지향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좀 더 그동안 우리 보수당이 외면했던 가치들, 그리고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좀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약간 미래를 위한 자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외면했던 전장현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 당이 애써 외면했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세대를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당이 외연이 확장되고 가치가 확장되고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곧 총선 승리와 정부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김영우 후보를 비롯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만 6, 7명의 후보들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이 김영우 후보 본인의 강점 그리고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개인적인 어필을 좀 해보자면 20대 저는 사법시험 합격했고 네. 지금까지 뭐 7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법부 산하에 있는 사법연수원, 그리고 행정부 산하에 있는 법무부, 그리고 입법부 산하에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이 모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 기획되고 정책이 입법화되고 정책이 워킹되고 그 이후에 정책에서 발생된 다툼이 어떻게 분쟁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청년 정치가 낙하산이다, 선거철 들러리다,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나 청년들은 약간 조직에 머물렀거든요. 이제는 머릿수 채우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의 그룹으로 조금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진 전문성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정책 결정의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 음. 또 그런 토양을 만드는 전당대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는 저뿐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호 후보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출신, 거기다가 이제 이 대구 경북의 중심인 대구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TK,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이야기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고 메신저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철진한 지역 갈등을 부추기면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이를 또 정치적인 세력화하는 그런 구태 정치들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당과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이 보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나름의 호남 출신의 민주당 경력도 가지고 있는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다양한 가치들, 우리 세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권력이 아닌 세대를 대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란 자리가 과거의 영광의 전리품 또 권력의 거수기를 알박기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연결짓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대구 경북 그 당원 여러분께서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히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자산 김영호라고 저에게 투표해달라고 투자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강사빈의 청년나우 특별대담 같은 경우에는 대담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자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의견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빈의 청년나우 특별대담이죠. 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같이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 강사빈의 청년나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영호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